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우리 프로그래밍을 할 때 제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법입니다. 어사이먼트. 대충 생긴 모습이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1학년 때 이렇게 생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런 것들을 다 뭐라 그러냐고요?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다. 할당문이다. 할당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사이먼트 스테이트먼트 지금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생긴 기호, 요거 우리 중고등학교 때 equals라고 배웠을 겁니다. equals. 이거 equals 아닙니다. 프로그램 랭귀지에서는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전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당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 할당하다라는 의미를 여러분들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변수에 대한 소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돌리면 이거 신텍스 에러 납니다. 이거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요 어사이먼트 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할당문이 어떻게 생겼는가 소개시키기 위해서 잠깐 적어놓은 거예요. 이 컴파일하면 안 됩니다. 자, 어사이먼트 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변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메모리의 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일단 메모리의 어떤 구조, 메모리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내가 지금 이거 온라인 강의 준비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막 이거 그림판에서 이런 거 그리고 막 빨리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만나서 이렇게 쉽게 그냥 바로바로 하면 될 일을 갖다가 지금 생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거 수업하는 중에 좀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고 쭉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내 수업 시간을 들어서 내 수업 시간에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책에 있는 내용들 차근차근히 읽어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는 그런 버릇을 들이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 메모리는 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큰 사각형 안에 박스 안에 01, 01, 01, 01, 11, 00, 01, 000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다 하는 거죠. 몇 개 들어가 있을까요? 나도 안 세봐서 모릅니다.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이거 전등이라고 생각해주면 전등 하나가 꺼 있으면 0, 켜 있으면 1. 그러니까 전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가지고 무진장 많다는 거죠. 이거 1940년대 그 처음 만들어진 컴퓨터는 이 0101을 표현하기 위해서 실제 전구를 썼습니다. 진공관이라고 하는 전구를 썼는데 요즘에는 세마이컨덕터 반도체 기술이 발달을 해가지고 아주 손톱만한 그런 넓이에다가 손톱만한 그런 두께에다가 수억 개의 0101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요. 반도체가 발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논리적으로 메모리 안에는 0101을 저장할 수 있는 전구가 수천억 개가 있다, 수조 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전구들을 그냥 무질서하게 늘여놓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늘여놨습니다. 일단 용어를 일단 설명을 할 것 같으면 0이나 1,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비트다라고 얘기하죠. 비트, 그죠? 비트다. 01, 비트다라고 합니다. 비트. 0101, 0101 8개를 모아서 하나의 바이트다 그럽니다. 몇 개 모았다고요? 8개. 8개를 모아서 바이트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 바이트가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메모리에서. 왜 그러냐면은 메모리에서는 여기 메모리의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이랑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이랑 혹은 이 위치에 있는 내용이랑 이런 위치에 있는 내용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번지수라고 하는 걸 정해놨습니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비트부터 시작해서 0번지, 여기 0번지라고 적혀있죠.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어디 있겠습니까? 요거 4번지에 있는 겁니다. 그죠? 5번지 여기 있는 거겠죠. 그죠? 6번지, 7번지, 8번지 막 이래가지고 수천억 개의 번지수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번지수가 지정되어 있고 그 번지수를 지정하는 기본 단위가 바이트 단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바이트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니블. 니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 비트 4개 모인 거, 4개 모인 걸 갖다가 니블이라고 그러는데 요 니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별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워드라고 하는 단위가 있습니다. 워드는 바이트 4개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 비트 수는 몇 비트죠? 48, 32비트겠죠. 그죠? 이 덩어리가 왜 중요하냐? 이 덩어리가 프로그램상에서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저장하기 위한 단위다 하는 겁니다. 바이트는 너무 정보를 저장하기 작고 그래서 바이트 단위로는 대충 정보 처리를 안 합니다. 바이트를 4개를 모아서 32비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숫자들을 명시하면 32비트 단위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한다. 그런 점에서 이 워드가 아주 중요한 단위입니다. 바이트랑 워드가 중요한 단위다 하는 점을 이해를 하고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간단하게나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메모리를 설명한 이유가 뭐였었죠? 변수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한 겁니다. 어사이먼트문을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변수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변수를 막무가내로 컴퓨터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동안 쭉 교육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고차원적으로 설명을 하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비유를 해서 설명을. 내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비유를 설명한 적이 있었죠. 음식의 재료는 상수라고 하는 거다. 컴퓨터로는 상수로 표현된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그릇은 변수에 해당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왕에 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릇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변수를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잠시 물 한 잔 먹고 합시다. 자, 여기 허접하게 내가 그림 3개를 그려놨어요. 요거 이렇게 그림 그려놨습니다. 요거 쏘리 요거 뭐처럼 보입니까? 요거 접시 그려놓은 겁니다. 내가 좀 그림이 좀 뭐라 그럴까 수준이 낮더라도 좀 이해를 하세요. 접시 그릇 있고 요거 짬뽕 그릇 내가 표현한 겁니다. 짬뽕 그릇처럼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여기 중국집 가면은 단무지라든지 그 양파 쪼가리 썰어주는 작은 접시 있죠. 그겁니다. 이런 그릇들 음식점에서 어떤 주방에서 뭐 요리를 하거나 무슨 작업을 할 때 이런 3가지 종류의 그릇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릇의 모양들이 다른 이유가 뭐죠? 사용 용도랑 용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그릇을 씁니다. 만약에 맞는 그릇을 하나를 딱 만들어야지 그 맞는 그릇으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그릇이 다 한 가지로 통일이 되겠죠. 근데 그릇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있다는 것은 용도랑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내가 프로그램 설명하는데 이 그릇이 변수랑 비슷한 개념이다 하는 거예요. 그릇이. 자, 그릇에 이 큰 접시 그릇에는 뭘 담냐면 탕수육 알맹이 있죠. 돼지고기 이렇게 맛있겠다. 그죠? 두부 조각, 두부 이렇게 한 덩어리, 2덩어리, 3덩어리. 각설탕 요런 거 담는 용도로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요 접시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큰 접시의 중요한 특징은 이런 거 집어넣는데 이런 것들은 1개, 2개, 3개 이렇게 셀 수 있는 거를 담는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유를 붓는다든지 그 다음에 라면 국물을 붓는다든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넘쳐나면서 흘러버리겠죠. 그죠?
용도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여기 용도는 어떤 용도라고요? 셀 수 있는 덩어리를 집어넣는 용도로 쓰는 거다. 요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정수형 변수로서 역할합니다. 정수형 변수. 그 다음에 또 이제 짬뽕 그릇이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이 짬뽕 그릇은 주로 액체를 담는 용도로 쓰는 거예요. 액체를 담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짬뽕 국물이라든지 탕수육 소스 뭐 이런 거 담는 용도로 쓴다는 거죠. 대신에 여기다가는 각설탕이라든지 탕수육 두부를 담기에는 두부 잘못 치면 찌그러질 거예요.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짬뽕 그릇은 이런 걸 담는 용도로는 잘 안 쓴다 하는 겁니다. 안 쓰기는 하지만은 뭐 담지 못하는 법은 없죠. 뭐 그럴 겁니다. 자, 여기 짬뽕 그릇 같은 경우의 특징은 하나 둘 셀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정밀한 양을 담을 수 있다는 거예요. 37.1리터 0.85리터.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었죠? 점이라고 점을 썼어. 소수점을 썼습니다. 5.74kg. 이런 식으로 점을 씁니다. 그걸 갖다 우리가 실수다라고 보통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데 이 짬뽕 그릇이 실수형 변수의 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작은 접시 있습니다. 각설탕 단무지 넣는 거. 네네, 탕수육 덩어리 여기다 한두 개 넣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작은 접시의 특징은 큰 접시랑 용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셀 수 있는 물건을 여기다 집어넣는데 대신에 이 작은 접시는 뭡니까? 뭐가 차이가 나는 겁니까? 큰 접시에 비해서 용량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접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캐릭터라고 하는 변수로 표현이 됩니다. 캐릭터. 자, 그래서 우리가 주방에 이런 그릇들의 모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릇의 종류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주방에 한번 찾아가 봅시다. 자, 어떤 주방에 찾아갔더니 그 주방에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와, 여기 어떤 주방에 찾아갔더니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 주방에 그릇 지금 전체 몇 개 있습니까? 한번 쉬어봅시다. 그릇 전체 몇 개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그릇이 있죠. 그죠? 요거 프로그래밍 언어로 비유를 하면은 변수 9개가 필요하다. 변수 9개가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 9개가 있다.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큰 접시 몇 개 있습니까? 큰 접시. 큰 접시가 보면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네요. 그죠? 하나, 둘, 셋, 네 개. 큰 접시 4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짬뽕 그릇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3개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단무지 그릇, 단무지 접시 조그만 거 2개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똑같은 상황을 프로그래밍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변수가 9개가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정수형 변수가 하나, 둘, 셋, 4개 필요하고 실수형 변수가 하나, 둘, 3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단무지 그릇이 2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프로그램 관점에서 요거 요거 정수라고 하죠. 정수형 변수. 요거 짬뽕 그릇 실수형 변수. 요 단무지 문자형 변수다라고 합니다. 문자형 변수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내 말이 요즘 뭐냐면 여러분이 요리사 백모라고 하신 분 있죠, 그죠? 그분 입장이라고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요리를 딱 개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딱 개발하려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릇이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거는 요렇게 생긴 그릇이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재료가 몇 개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프로그래머도 마찬가지 입장이 돼요.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서 정수형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실수형 변수가 몇 개가 필요하고 문자형 변수가 몇 개 필요하구나 이런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그릇을 이제 기준으로 한 주방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저기다가 탕수육 3덩어리만 좀 얹어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저기에다가 탕수육 3덩어리만 얹어주세요. 내가 어디다가 얹으라 그런 거지 여러분들한테? 내가 저기라고 해서 한번 짚어보세요. 어디다 짚었습니까? 내가 저기다가 탕수육 3그릇 좀 얹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각자 어디다 짚었습니까?
거기다 집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탕수육 하나, 둘, 세 덩어리 얹으라는 거였었어요. 여러분들 여기랑 여기랑 여기 얹은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내 말 못 알아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 접시에다가 두 조각을 좀 얹어주세요. 그래, 저 접시에다가 두 조각. 자, 여러분 얹어보세요. 하하, 거기가 아니라니까요. 여기에다가 두 조각을 얹으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두 조각을. 자, 그다음 또 해보겠습니다. 저 짬뽕 그릇에다가 물 좀 500cc 좀 따라주세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짬뽕 그릇에다가. 아하, 거기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거기다 따라요. 내가 말하는 것은 여기다 따르라 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요. 자,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명령을 내린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접시에다가 뭘 어떻게 해라. 여기다가 어떻게 해라. 제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죠? 일이.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여기 변수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접시들이 여러 가지, 그릇들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들을 갖다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혹은 주방에서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지금 우리가 시행한 이런 행동의 어떤 실패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느냐? 그릇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릇에다가. 자, 한번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내가. 얘는 A. 아이씨. 왜 이러지? A. 얘는 B. 얘는 C. 얘는 D.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얘는 X. 얘는 Y. 얘는 Z. 얘는 P. 얘는 Q.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겠다 하는 겁니다. 아까랑 다른 점이 뭡니까? 그릇에다가 이렇게 레이블을 하나씩 붙여놓은 거예요. 막 그걸 써가지고. 이제는 여러분들과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X라고 하는 그릇에다가 우유 500cc 좀 따라주세요. 참 말하기 편해졌죠. 아까처럼 이 그릇 저 그릇 안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X라는 그릇에다가 우유를 갖다 이렇게 우유는 뭐라는 바나나 우유다.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이렇게 500cc를 따를 겁니다. 자, P라고 하는 것에다가 닭광 2개만 얹어주세요 합니다. 닭광 2개, P라고 하는 것에 닭광 2개 이렇게 합니다. 아까 그릇에다가 이름을 붙이기 전에 비해서 서로 의사소통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왜 이름을 붙인 거죠? 이렇게 편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거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름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내가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앉아. 야, 이리 와.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오는 겁니까? 야, 이리 와. 그러니까 서로 난주라고 하면 여러 명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제 학생 중에 김정우가 있다고 칩시다. 학생 중에. 야, 정우야, 이리 와. 이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학생들은 뭐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제 정우만 이렇게 오면 되겠죠.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일상생활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른 사물과 구별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주방에서 사용되는 이 그릇에 이름을 붙이듯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뭡니까? 그 프로그램의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 변수를 정의를 하고 우리 변수를 만드는 행위를 갖다 변수를 정의한다는 겁니다. 변수를 정의하고 그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변수에 이름을 붙여서 그 변수들을 갖다가
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변수를 보통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영어로 variable이다 라고 합니다. variable, 변수. 자, 변수는 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메모리상의 특정 기억 장소, 특정 위치에 있는 기억 장소, 요걸 갖다가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미치겠네. 메모리상의 특정 위치에 있는 기억 장소. 아까 내가 메모리에 대한 설명했었죠. 메모리 0101이 이제 굉장히 많은 0101이 있는데 그 0101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다고요? 0번지, 1번지, 2번지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특정 위치, 뭐 5400번지에 있는 이렇게 메모리 한 덩어리, 주로 워드를 얘기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variable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variable의 의미는 0101 어떤 숫자를 기억하기 용도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그릇처럼 생각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릇에다가 어떤 정보를 기록하거나 혹은 그 정보를 읽어오기 위해서 그 기억 장소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한다 하는 용어를 우리가 보통 전산 용어로는 액세스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액세스한다. 액세스한다 하는 말 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액세스한다는 말 이제 앞으로 구진장 많이 쓸 겁니다. 액세스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변수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프로그래머에서 제안을 했어요. 어떤 변수를 내가 쓰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변수를 쓸 때 그 변수에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 변수에다 이름을 붙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까 그릇에다가 A, B, C, X, Y, Z 이렇게 이름 붙이듯이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 이름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겠어요? 변수 이름이니까 variable name 이런 말을 쓰겠죠. 그죠? variable name 이런 말을 쓸 텐데 사실 이거보다는 identifier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identifier 이렇게 id라고 이렇게 약자를 쓰기도 하죠. id 변수 id identifier. identify가 무슨 뜻입니까? identify 식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identifier는 식별자 변수명을 얘기를 하고 기억 장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연이어서 프로그램을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두세 가지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보면서 눈치를 챘겠지만은 제가 키보드를 잘 못 칩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 독수리 타법을 이용해서 키보드를 쳐요. 그래서 내가 이 키보드를 칠 때 화면을 보고 치는 게 아니라 그 키보드를 보면서 치기 때문에 이게 영어를 쳐야 되는데 한글을 칠 때가 있고 한글을 쳐야 될 때 영어를 치는 경우가 좀 있네요. 그런 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 강의를 해본 적이 예전에 없어가지고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을 쭉 하다 보니까 말만 또 계속 해지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어서 뭐 왼쪽이라고 해야 될 내용인데 이제 오른쪽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할 때도 있고 거꾸로 또 오른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왼쪽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가끔 이제 그 단어를 들었겠지만은 내가 dev C++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devP라고 이제 언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머릿속에 이제 devP라고 하는 유명 사이트가 머리에 박혀 있어가지고 가끔 그런 식으로 말실수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실수 좀 양해를 하고 대충 이제 문맥에 맞춰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내가 말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 뭐 동영상을 갖다가 또 처음부터 다시 찍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이 꼭 좀 이해를 해주고 동영상을 시청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실수가 뭐가 있느냐면은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작년에 만들었던 부분이랑 또 새로 만드는 부분이랑 이렇게 짜집기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영상 편집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 보면은 이제 뭐랄까 흐름이 이야기 흐름이 약간 좀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내 영상으로는 뭐 이제 큰 문제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하면서 제 동영상을 시청해 주면 고맙겠습니다.